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즈 정세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광범위한 성폭력 범죄의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자원 입대한 미스 우크라이나 아나스타샤 레나가 자신의 SNS에 올린 이 근황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현지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아나스타샤 레나는 9일에도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군인으로서의 강인한 모습을 당당하게 드러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레나는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 러시아군이 널 잡으면 성폭행할까봐 두렵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수류탄을 들고 다닌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을 가까이 오게 해도 된다. 그들은 이미 지옥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답을 했습니다. 또한 레나는 이 안정과 평화를 기원하는 이들의 질문에 승리가 다가오고 있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이 24살의 어린 나이로 미스 그랜드 우크라이나에 선정된 레나는 세계 미인 대회에 우크라이나 대표 자격으로 참가한 바 있죠. 마케팅과 경영학을 전공했고요. 5개 국어가 능통한 수재로 통번역가와 모델, 전쟁 전에는 터키에서 홍보 매니저로 일을 해왔다가 러시아의 침공이 본격화되니까 침략할 의도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는 사람을 죽이겠다 그러면서 입대 사실을 밝힌 바 있습니다. 레나는 지금도 틈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믿는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그림을 올렸고요. 지난 3일에는 다리가 부러진 우크라이나 소년의 사진과 함께 이것이 우크라이나가 직면한 오늘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아이들을 살려달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멈춰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었습니다. 또한 그의 인스타그램은 무장한 군인들이 길을 막고 있는 모습, 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군인들과 함께 걷고 있는 모습, 또 러시아의 공격으로 처참해진 우크라이나 도시 모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레나는 러시아군을 교란시키기 위한 도로 표지판 제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는 전국 도로 표지판을 철거하자, 지리를 잘 모르는 적들이 바로 지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지키는 또 다른 영웅적 여성도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에 뛰어든 여성 저격수입니다. 지난 5일에는 미국 매체 뉴욕포스트가 키이우의 유령 이후에 우크라이나에서 새로운 영웅이 등장했다 그러면서 우골리오크라고 불리는 여성 저격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우골리오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 우크라이나어로 숯, 그러니까 차콜을 뜻합니다. 뉴욕포스트는 이날 차콜이 우크라이나 국민들 사이에서 21세기 죽음의 숙녀로 칭송받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방어군의 새로운 영웅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이 차콜의 사진은 우크라이나 군이 지난 3일 페이스북에 현대전의 영웅이라는 소개와 함께 공개해서 더욱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페이스북의 사진은 터번 형태의 스카프로 입을 가리고 유장천으로 두른 자신의 저격용 총을 어깨에 걸치고 걷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차콜은 그의 전투명으로 이 우크라이나군은 그의 이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페이스북 글에서 차콜은 2017년 남동생이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해병대에 입대했고 친러시아 반군 세력과 러시아군이 장악한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싸우다가 지난 1월 전역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니까 재입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이 우크라이나군은 차콜의 구체적인 전투 결과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차콜은 이 러시아군에 대해서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나치도 이 괴물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고 나는 끝까지 맞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포스트는 차콜은 친우크라이나 성향의 소셜미디어에서 또 전쟁 초기 러시아 전투기 수대를 격추한 것을 알렸던 우크라이나의 조종사 키우의 유령처럼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원래 전통적인 저격수의 강국이죠.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 침공을 앞둔 지난 1월 말에 30여 초 분량의 저격수 훈련 영상을 이례적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영상에는 저격수들이 건물 내에서 반자동 저격총으로 표적을 조준한 뒤에 사격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사격 위치가 파악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건물 총안구에서 떨어진 건물 내부에서 사격하는 모습들이 공개돼서 주목을 끌었는데요. 이 저격수들이 사용한 총은 UAR-10 7.62mm 반자동 저격총이었습니다. 최대 1.2km 떨어진 표적을 정확하게 맞힐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저격총은 지난 2019년에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최신형입니다. 우크라이나 역사에서 사상 최고의 저격수로 꼽히는 인물은 2차 세계대전 당시 루드밀라 파블리첸코입니다. 루드밀라는 2차 세계대전 때 세바스토폴 공방전에서 불과 10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독일군 309명을 사살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군 저격수 36명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2차 대전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여성 저격수로는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로 인해서 파블리첸코는 독일군에게 최악의 공포가 됐습니다. 독일군은 처음에는 투항하면 장교를 시켜주겠다고 회유를 했다가 실패하자 잡으면 온몸을 309개 조각으로 찢겠다라고 협박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저격수였기 때문에 죽음의 숙녀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이 러시아 측 장성들이 잇따라 사살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이 모두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의 저격수에 의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인디펜던트는 지난 3월 3일 안드레이 소베스키 러시아 제7 공수사단장 겸 제41 연합군 부사령관 소장인데요. 이 우크라이나 스나이퍼의 저격에 숨졌다라고 확인 보도를 해줬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의 본격적인 침공 전인 지난 2월에도 우크라이나 여성 저격수가 10여 명의 적군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져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루드밀라의 전통을 잇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2차 대전 때 처절했던 스탈린그라드 공방전에서 242명 이상의 독일군을 적용해서 영화 소재로도 종종 등장하는 전설적인 저격수가 있습니다. 바실리 자이체프인데요. 이 바실리 자이체프도 우크라이나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인근 우랄 산맥 산골 마을에 태어났고 전후에는 키우에서 공장을 운영하다가 숨진 후에 키우에 묻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러시아군이 키우 등 우크라이나 대도시에서 본격적인 시가전을 벌이게 되면 이런 우크라이나 저격수들 때문에 고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이미 나온 바 있고요. 또 그 효과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된 바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크림반도, 그러니까 우리가 크림반도로 읽었었죠. 이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특수부대를 중심으로 스나이퍼를 집중적으로 양성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효과를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고 바로 그 중심에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뛰어난 저격수 여성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총을 든 여성들이 제법 많습니다. 지난 3월에도 트위터를 통해서 전투에 자원한 우크라이나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된 바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7명의 여성들은 얼굴을 모자와 복면으로 가리고 전투복을 갖춰 입었으며 총을 든 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뒤로는 벽에 걸린 우크라이나 국기가 보입니다. 가운데 선 여성은 영상에서 우리는 도시와 마을, 숲, 들판할 것 없이 우크라이나 영토에 있는 모든 적을 파괴할 것이라 그러면서 모든 아이들, 여성, 노인과 파괴된 집, 길거리, 심지어는 헛간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들, 그러니까 러시아 군들을 광견병 걸린 개를 쏘도 총으로 쏠 것이다,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함께 우크라이나의 영광을, 적들에게 죽음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여성들이 총 대신 또 화염병을 만들고 또 투척 연습까지 하면서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고 또 진격해오는 러시아군에게 결연히 맞서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국 BBC는 교사, 변호사, 주부 등 모두 풀밭에 웅크리고 앉아서 화염병을 만든다 그러면서 그들은 스스로 도시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뉴욕타임스 기자에게도 저는 그저 우리나라에 살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라고 말하기도 했었습니다. 뉴욕타임스 지난 3월 우크라이나 동부 졸로테 지역 검문소에서 보초를 맡고 있는 두 아이의 어머니이고 또 5년차 부사관인 나디아 바비시스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그녀가 있던 곳은 불과 400m 앞에서 러시아군과 교전이 한창인 최전선이었습니다. 총을 쥔 이 바비시의 오른손에는 결혼 반지와 약혼 반지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는 여자들이 입대하는 이유도 남자들과 다르지 않다 그러면서 우리도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곳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2014년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했을 때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여군은 흔치 않았습니다만 이후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로 빠졌는 다음 여성들의 군 입대가 꾸준히 늘어서 현재 여군은 정부군 병력의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렇게 여성들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결사항전에 나서면서 단기간에 수도를 점령하려던 러시아의 계획이 틀어졌다. 이렇게 외신들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으로 퇴각하면서 우크라이나 키우 외곽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정시 강간 증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오직 나라를 지키겠다는 당당한 여성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반드시 밝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